공부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쉬운 공부, 빡시게 시키는 공부, 바른 공부. 네. 이 중에 우리 애가 했으면 했다. 우리 아이는 좀 이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3번. 네. 네. 어머니 나중에 제가 먼저 밥해 주셨으니까 책임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의도된 답이 있죠. 바른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쉬운 공부 있잖아요. 예, 공부가 쉽습니까? 예, 공부는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쉽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공부는 쉽지 않아요. 재미도 없고. 근데 뭐 쉽고 재밌는 공부 뭐 이런 건 전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이지 않느냐. 선생님은 쉽고 재밌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공부 자체가 쉽거나 재밌지는 않거든요. 빡시게 시키는 공부. 좀 약간 뭔가 믿음이 가잖아요. 철저하게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쉬운 거라든지 빡시게 시키는 건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고 스스로 하는 거니까 이건 공부라기보다는 관리죠, 관리. 네. 그런 의미에서 바른 공부, 제대로 하는 게 뭘까를 저희가 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저희들이 이때까지 가르치면서 생각했던 바른 공부의 방향, 그리고 그 방향대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의문을 열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의대의 문을 열다, 의문을 열다. 혹은 질문,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풀어주는, 질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의미의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어 프로그램을 독해의 전략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읽어서 그냥 문제를 푸는 정도의 영어 수업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학습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활동이니까 좀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읽어내고 또 읽은 것을 통해서 뭐 입시에 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독해 전략의 취지고요. 전체 설명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독해 전략을 왜 쓰게 됐는지, 그리고 이 책의 구성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교육 과정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 네, 제가 제 소개를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네, 저는 김웅식입니다. 네. 네. 서울대로 나왔고요. 부산에 있는 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을 좀 가르치다가 원장님하고 의기투합이 돼서 수능에 어떻게 보면 꼭지점이잖아요. 입시의 꼭지점. 근데 그 꼭지점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너무 안쓰러운 장면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가 조금 일찍부터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했더라면 이 학원에 오진 않았을 텐데, 재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고민들이 많아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래, 공부의 어떤 바른 길을, 제대로 된 공부를 좀 일찍 공부 처음 시기부터 했더라면 이 친구들의 그런 시행착오는 줄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의문을 열다라는 학원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그런 책을 조금 제가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안 계신데 김진규 선생님이라고 부산대 나오시고 또 자의 스토리 GP를 하신 선생님이 저랑 같이 또 호흡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같이 공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더라도 그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해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조금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바른 공부와 관련이 돼 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이유를 잘 모르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왜 틀린지를 알아야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춰도 맞춘 이유를 알아야 또 맞출 거잖아요. 어떤 건 맞추고 어떤 건 틀리고, 기분 좋으면 맞추고 기분 나쁘면 틀리고. 그런 공부는 결국에는 이게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하게 돼요. 공부의 어떤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이유를 아는, 그래서 좀 바른 공부를 가르쳐 주면 그 아이의 열정에 그런 방향이 제시됐을 때 놀라운 성과를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부는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물론 아무나 잘하지는 않죠. 다만 누구나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는 믿어요. 물론 그 능력의 차이라든지 뭐 환경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좀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방법을 제시해 줄 뭐 의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쓴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의 흐름이 좀 왜곡되어 있는 아이.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 왜 그럴까? 그래서 아이들을 혹시 우리 지금 설명에 참석하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이렇지는 않길 바라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사전에 있는 뜻을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거든요. 영어 공부하면은 뜻을 암기한다. 뭐 단어 쓰고 우리말 그냥 외워오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암기조차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의 본선에서 다투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선전에서 이미 탈락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떠나서 문장 한번 읽어봐라고 하면 그냥 단어를 우리말로 옮겨놓고 그걸 기계적으로 집어넣어요, 그냥. 그렇게 해석이라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다라고. 혹은 해석해야 되나요? 해석이 안중에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문법이나 어법. 문법을 물으면 그때서야 관심을 가져. 문법 풀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문법이나 어법은 그 문제 푼다고 넣는 게 아니야. 그 지문 속에서 계속 네가 익혔던 거를 반복적으로 적용해보고 평소에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애들이 문법 어려운데요. 이게 자꾸 어렵고 싫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내용은 이해했어? 한번 네가 한번 설명을 해봐. 그러면 지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읽어요, 그냥. 그리고 이해했는지, 제가 이해를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답은 내고 이러고 있는 거죠. 문제 어떻게 풀었어? 그냥 감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유를 몰라요. 왜 맞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자,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지문의 내용이 제법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라고 하면, 야, 이 문제 풀고 나서 어떤 조금 더 확산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기의 어떤 경험과 연관시켜서. 근데 그냥 문제 푸는 거에 급급해요. 그리고 자기가 제대로 배운 것을, 익힌 것을 스스로 좀 점검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번 배웠으면 나는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영원히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다시 안 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공부들이다. 근데 사실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배웠으니까. 요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는데, 요거 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점수대가 있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70점, 70점 이상, 80점, 90점. 70점 이하의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수능이라 할게요. 지금 우리 아이가 딱 시험 쳐보면 수능 점수가 어디에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보시고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다. 작년에 친 수능 시험지를 얘한테 데려다 대고 한번 쳐봐 라고 하면 요 정도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점수가. 그럼 이 아이를 내가 맡아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이 아이한테 뭐가 부족하냐면 이런 게 부족해요. 그리고 이런 걸 해 나가기 위한 학습 습관이 조금 아직은 미흡할 거예요. 그럼 학원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야, 하루에 단어 20개씩 외워. 문법 구문 요 정도 문제 주고 풀게 할 거예요. 어떤 반복 그리고 양치기. 그래서 얘는 3년 동안 계속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안다는 느낌도 드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의 진짜. 이게 영어 공부다. 단어 많이 외우고 규칙적으로 뭔가를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런 게 영어 공부다. 라고 3년을 보내요.
그럼 얘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점수를 쳐보면 이 정도에서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요, 이거 하려고 선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줘요. 하루에 5개를 외우든 20개를 외우든 뭐 100개를 외우든 수능 치기 전까지 외우면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주면 될 걸 좀 압축해서 미리 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뭘 해야 되냐면, 학습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통과하는 순간, 즉 지식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순간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습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능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수능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쉬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어려운 문제 한 3-4문제밖에 없어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쉬운 거. 연습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정도까지 점수는 그죠, 정상인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입시로 제가 뭐 내신을 조금 고려해야 되긴 하겠지만 수능만 기준으로 해보면 누구나 이 정도의 점수는 나온다. 2등급, 3등급 누구나 나온다. 그거 하려고 남들이 다 받아 그러면 등급 받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생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연 발생적으로 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이상의 어떤 성취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수준이 높으니 좀 미리부터 연습해 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때의 점수를 받으려면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이런 걸 길러야 돼요. 이런 거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그래서 뭔가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능력. 점수대가 어느 때가 제일 성취도 수준이 더딜까요? 이거랑 이거예요. 근데 질적으로 얘는 양으로 해결이 돼요. 아까 말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얘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 1년 공부한다고 될 수도 있고 5년 공부한다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선행은 요구해야 되는 거 맞죠, 어머니? 좀 뭐 많은 건 아니더라도 차근차근히 요걸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원은 다 뭐 하냐면 이거 공부해요, 이거. 문법 돌리고 단어 외우기 하고 문법 돌리고 단어 외우기 하고. 독해는 그냥 뭐 풀어보니까 다 맞네. 그래. 중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 정도 거 주고 2학년이면 3학년 거 주고 3학년이면 고1 거 주고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죠. 그 정도 수준의 독해 지문은 이거 안 해도 돼요. 읽고 해석해보면 다 나와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사고의 자극을 못 받아요. 그냥 양으로 그냥 잘하네 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3년 동안 한 공부의 전부예요. 그런 애가 고등학교 딱 올라왔다. 지문을 100개를 봐야 돼요. 읽고 외우고 뭐 이해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분석적인 활동을 스스로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내신이 망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쓸데없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자연 발생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것들을 그냥 빨리 얻으려고.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이 좀 잘못된 거죠. 이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까지 못 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좀 길러줄 수 있느냐. 당연히 이건 해야 되겠죠. 이거는 습관이니까. 이건 아이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습관을 붙일 수 있도록 계속 연습시켜 줘야 되겠죠. 근데 공부의 주된 방향이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항목별로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어머니. 먼저 단어는 문맥에 맞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이런 개념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사전에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이 요 문맥에 들어오면 이런 정도 의미로 되지 않을까? 그걸 외우고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생각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능력. 당장에는 외우고 있는 친구가 더 잘하는 거죠. 결국에는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가 이겨요. 양의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양의 공부가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무식한 이과 애들이 영어를 싫어하죠. 죄송합니다. 아니, 해석이, 그러니까 문과적인 사고를 가진 친구는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너무 이렇게 단선적인 사고를 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친구들은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근데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자연스러운 해석 능력 갖춰야 됩니다. 문법이나 어법은 어렵진 않아요. 사실 굉장히 쉬워요. 물론 그건 제 기준이긴 하지만 쉬운데 왜 어려워할까? 까먹어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많은 지식의 양, 보통 뭐 우리가 방학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문법 특강 한 달 만에 중등 과정 완성 뭐 이렇게 왕창 하잖아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막 집어넣었어요. 방학 끝나자마자 다 뱉어내요. 그러니까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했는데 뭐 문법 문제 좀 되겠지 하고 봤는데 어느 순간 시험 쳐보면 또 문법 또 안 돼 있어. 그러면 또 하고 토해내고 하고 토해내고 그러니까 문법이 안 되죠.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자기 꼴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배운 지식을 내 것으로 체화시켜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되거든요. 그걸 못 기르니까 계속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에 대한 이해. 이게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보면 좀 막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게 되는데 아니 이해를 하고 풀어. 이해를 하고 아니 무슨 뭐 영어 문제, 영어 지문 문제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네가 사고해서 풀어가는 건데 무슨 공식 뚝딱뚝딱 넣어가지고 짠짠짠 나오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라, 이해. 근데 요즘 애들이 이해가 뭔지를 몰라요. 뭐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선생님? 네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말로.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뺏겨오는 게 아니고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거예요. 안 보고도 네가 네 언어로 네 알고 있는 수준에서 어떤 언어적인 것들이든 기호가 됐든 그러니까 언어로 잘 표현한 친구도 있고 언어로 잘 표현이 안 돼서 기호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 또 잘한 친구도 있거든요. 이미지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표현 방식이 어떻게 됐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 글을 읽어서 구조를 짜서 재생산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이해거든요. 그걸 안 해요. 왜? 못 가르치니까. 혹은 가르치려고 시도하지 않으니까. 그건 선생님들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보고 이 글의 어떤 주제문이라든지 구조를 네가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물어버리면 중학교 1학년이 대답하겠어요? 어렵잖아요, 당연히. 어머니 느낌도 어렵잖아요, 뭔가. 어머님들부터 보통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렵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가르치잖아요. 뭐 못 가르쳐서 안 가르친다 하면 제가 좀 말씀이 좀 어폐가 있긴 하겠지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배우죠. 근데 걔 중에 특출난 애는 알아요. 특출난 애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소위 머리가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방식대로 이해하고 설명해 가면서 남들이 정보의 양이 100개를 1시간에 소화시키면 얘는 100개를 10분만 소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이해력, 분석력 차이가 엄청나니까 이게 뭐 양으로 승부가 안 되는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고등학교 1학년쯤 가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길러주고 그나마 중학교 때가 시간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럴 때 차분차분 영어 단어 100개 외워라 라고 하기보다는 이 글을 네가 한번 10번 읽어봐. 그리고 네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볼래? 답이 3번이야 알겠지. 2번은 안 되지. 그죠? 1번도 안 되지. 이렇게 문제 풀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글을 좀 이해했는지도 좀 챙겨보고 그걸 어떻게 내가 표현하는지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차근차근히 가면 생각이 당장 늘진 않겠죠. 콩나물 키우듯이 당장 늘진 않지만 서서히 그런 물 속에 있다 보면 서서히 느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제 기준으로 보면 이게 수능으로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문제 해결은 내용 이해가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 딱히 뭐 문제 푸는 어떤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내용 이해가 자체가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근거를 찾아서 그냥 적용 대입시켜주면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니까 그런 절차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 않겠냐. 심화학습 읽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뭔가 아까 말했지만 재구자 시킬 수 있으면 그와 관련된 다른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돼요. 심층 자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확산시켜서 다른 글도 읽어보자. 주제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는 읽었지만 쓰고 말하는 것까지 또 가야 된다. 그것만 풀지 말고 공부의 고수와 중수와 하수를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공부의 하수 그것도 못 풀어요. 중수 그거는 풀어요. 고수는 그것도 풀어요. 그것도 못 푸는 친구가 있고 그것만 푸는 친구가 있고 그것도 푸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를 던지면 2개, 3개, 4개를 고민해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걸 다르게 바꿔보면 어떻게 부를 수 있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게 딱 뭐냐면 고1 내신은 그렇게 나와요. 지문은 원래 문제는 빈칸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나오죠. 뭐 순서 문제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이게 지문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볼 때 지문의 구조가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런 내용이면 요런 형식이면 요런 구조면 이런 문제로 내기 좋겠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문에 이제 고등과정도 있는데 고등과정을 하면서 뭐 제가 사실은 고등과정에 대한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재종반에서 그 10몇 년 있다가 이제 바로 여기로 온 거니까 내신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지?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3년째 들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걸 시켜요.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아? 포인트를 잡아줘요. 그리고 문제를 만드는 건 제가 만들죠. 이렇게 문제 형식대로 만들어주긴 하는데 모 학교 같은 경우에 소수령이 6문제인데 2문제는 선생님이 알려줬거든요. 그 4문제가 남은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문제가 저희가 적중해서 나왔어요. 빈칸 문제가 6문제 나왔는데 5문제가 저희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심층적 이해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하면 출제자가 뭘 물을지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그건 어느 정도 공통적인 지금 예전에 비해서 고등학교 내신이 어쨌든 지금 학점제가 된다 하더라도 고1까지는 상대적 평가, 지금의 지필평가 형식의 상대평가 된다고 하니까 1학년 내신까지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나중에 절대평가로 바뀌든 어쨌든 간에 수능이 아무리 약화된다 하더라도 수능 쳐야 될 거잖아요. 그게 대학에서 어떤 대안적인 평가 방식, 뭐 본고사라든지 논술이라든지 그게 나오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내가 선행하는 입장에서는 수능 정도, 고1 내신 정도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1학년이니까 뭐 1학년 정도 빠르면 2학년 거 문법 돌려주고 2학년 독해, 3학년 독해 중등 독해는 그냥 보면 돼요. 그냥 정말 이게 제가 뭐 중등 교재 만드시는 출판사분들 뭐 저희 선배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뭐 제가 욕할 건 아니지만 욕할게요. 문제가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사고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해석할 수 있으면 다 맞추는 문제예요. 사고는 언제 키우죠? 아직 중학생인데 뭘. 중학교 교과 과정 자체가 뭐냐면 교과서부터가 수월성을 목표로 한 교과 과정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무난하다. 보통이 보통. 초등학교 영어 어휘가 4, 5, 6 해가지고 500개예요. 중등 어휘가 1,500개예요. 3년 동안. 고등이 한 2,000개 좀 넘어가고 3,000개 좀 가고. 그거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이 정도면 못하지는 않는다. 그냥 평범한 거라고요. 수월성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1등급 받고 싶고 잘하는 애 되고 싶잖아요. 그렇게 그런 교육과정을 맡겨놓으면 언제 사고를 익혀서 좀 수준 있는 공부를 언제 하냐고요. 고1 되는 순간 닥치면 끝인데. 미리 해야 된다. 미리. 뭐를요? 사고를.
사고하는 법을 미리 좀 가르쳐 주세요. 단순하게 뭐 양치기 공부 막 빡시게 시키는 공부 그런 학원 보내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점검까지가 가야 돼요. 학생이라면 배우는 사람이라면 내가 제대로 배웠는지 어떤 걸 배웠고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지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거 추론, 분석, 체화, 재구조화, 절차적 훈련, 확산, 반성 저는 이런 걸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물론 어머님 입장에서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 하시죠.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단어입니다.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일단 개념을 알아야 돼요. 단어의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해요. 단어 뜻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어의 개념. 단어의 개념을 어떻게 알지? 제가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머님들 뭐 develop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다, 뭐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y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개발하다. 근데 이런 문장을 봤어 이 친구가 만약에 I haven't had my holiday photo developed yet. 자 해석해 볼게요. 나는 아직 하지 않았다. 내 휴가 때 사진을 아직 개발하지 않았다. 사진을 아직 개발하지 않았다.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전에 개발이라는 뜻만 갖고 있으면 이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선생님이 야, 이 develop 단어 봐봐. D가 뭐냐면 away야. 그게 안 한다는 뜻이야. develop이 뭐냐면 불어에서 온 말인데 감싸다는 뜻이야. 그럼 develop을 붙이면 감싸지 않고 뭔가 드러내는 느낌이잖아요. 그걸 이미지로 보이면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보이지도 않고 작았는데 점점 더 커져서 보인다는 느낌. 물론 이제 아날로그 시대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을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사진, 필름, 형상이 보여요. 필름만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형체를 보이게끔 만드는 거, 감춰져 있는 걸 보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요 원뜻이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을 요런 맥락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자, she developed a taste for wine while she was in France. 프랑스 있을 때 와인에 대한 테이스트니까 막 기호를 개발했다. 기호를 개발했다가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기호를 개발했다. 애들은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기호를 개발했다라고 끝이에요. 그리고 숙제했다고 내요, 저한테. 자, 기호를 개발한 게 무슨 말인데? 기호를 개발한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기호를 개발한 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기호를 개발한 거라고요. 제가 원하는 그건 물론 이제 한계가 있죠. 당장엔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안 된다 해서 그래 기후를 개발했다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자극을 줘야죠. 맛들이다. 느낌 오세요, 어머니? 맛들이다. 내가 아직 와인이 어떤 건지 와인에 대한 호불호, 기호가 아직 없었는데 그게 프랑스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시고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그런 게 서서히 이제 나타났다고요. 이걸 맛들이다라고 외우라가 아니고 네가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단어를 할 수는 없겠죠. 모든 단어를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부딪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추상적인 개념이 없는다든지 조금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든지 다이어. 그 뜻 많은 걸 언제 다 외워요. 중심적인 뜻 하나 가지고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면 되니까 선생님 여기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번 해봐. 잘 안 되겠어?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이게 능력이 돼요. 사실은 우리 애들이. 우리 애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깎다 아시죠? 깎다. 우리말에 깎다. 깎다 뜻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외국인들이 깎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머니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깎다가 깎다지. 근데 잘 보세요. 머리를 깎다. 연필을 깎다. 과일 껍질을 깎다. 체면을 깎다. 값을 깎다. 엄청 많죠. 비슷하지만 다 알잖아 우리가. 그거 우리가 영어권한테 야 1번 뜻 머리 깎다 2번 뜻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맞춰서 그 단어의 뜻을 잘 그때 맞춰서 잘 이해해요. 우리 애들도 영어를 그렇게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을 외워 이게 아니라 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냐고요. 외워와.
맨날 외워와. 외웠다고 끝나는 거죠. General attack. General 아시죠? General. 일반적인. General attack. 일반적인 공격. 이러고 있는 거예요. 총 공격. General hospital. 일반 병원 아니 종합병원. 왜? General이라는 게 진, 종자, 씨앗. 거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Genesis, 창세기. 그러니까 뭔가 씨앗에서 어떻게 돼요? 씨앗이 다 나오잖아요.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너럴 하면. 그래서 일반적인, 종합적인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는 생각을. 생각하는 좀 훈련을 좀 해주자. 단어 100개 아니어도 된다. 10개만 해도 된다. 근데 그 처음부터 10개 다 네 거 되는 거 아니냐. 100개 해가지고 5개 지금 가져가고 95개 다 버텨버렸는데 그거 왜 해요, 그거를. 애만 괴롭지. 그러니까 차라리 5개만 가르치더라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진짜 네 걸로 만드는 게 단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저희도 단어 공부 시켜요. 하루에 20개 외워와.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도 단어 공부 시킵니다. 하루에 매일 20개 시킵니다. 네. 선생님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애들이. 문장을 저희 애들이 이제 하면 이렇게 시킬 거거든요. 야, 나 해석해봐. 우리말이 됐든 뭐가 됐든 괜찮아. 틀려도 돼. 정답은 없어.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게 구조라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야, 주어 동사 정도 찾는 거예요. 주어가 어디고 동사가 어디냐. 그 정도. 그리고 네가 해석이 안 됐을 때 어떤 게 안 돼? 줄만 쳐온나. 알려고 하지 마. 그냥 줄만 쳐와. 아, 제가 이게 안 됐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좀 그 자기가 하는 공부에 좀 애착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선생님 일반교육 주는 게 아니고 야, 제가 이런 거 몰랐어요, 선생님. 요렇게 요 정도가 아이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뭐 어디 그러니까 예습을 해야 되겠죠. 지가 뭘 모르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선생님 설명을 해줄 때 어떤 부분에서 내가 모르고 있었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학습. 그러면 선생님이 문장을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시각화 시켜줄 건데 요렇게 해줘요. 보통 이게 문장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One of the principles I follow when I draw outside i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뭐 수업 모드로 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분석해 주냐면 요런 거 많이 보시죠, 어머니. 이렇게 전명구 이렇게 관계사절 뭐 요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직관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해놨대가지고 뭔 소리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그냥 품사만 하면 돼요, 품사만. 이게 원이 명사로 바뀌어요, 명사. 명사 뒤에는 딸려오는 말들이 있어요. 명사를 꾸미는 말. 형용사들이죠. 그러니까 명사 뒤에 왔잖아요. 뭐가 왔어요? 꾸미는 말이 왔어요. 꾸미면 돼요. 하나인데 이 하나는 뭐 원칙과 관련된 하나래. 꼭 이걸 업으로 뭐뭐 중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원칙과 관련된 하나가 있어. 근데 또 원칙 뒤에 또 있죠. I follow. 또 명사 뒤에는 또 뭐 온다고 그랬죠, 좀 전에 제가? 형용사 온다고 그랬잖아요. 형용사. 형용사인데 얘는 형용사가 아니고 문장의 절. 그러니까 형용사 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따른다가 이 프린시플을 꾸며요. 그럼 네가 알아서 말해봐. 야, 나는 따른다 원칙. 말 붙여봐, 말. 이 말을 못해, 둘이. 국어가 안 돼, 국어가. 국어서 어디 갔어요? 아니, 나는 따른다 원칙. 말 붙여보라니까. 내가 따르는이잖아요. 뭐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따르는. 그걸 따르는. 끝난 거 해석이. 죄송합니다,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바깥에서 그림을 그릴 때, 언제 네가 따른다는 거야? 바깥에서 그림 그릴 때. 그럼 해석이 그냥 돼요. 내가 바깥에 그림 그릴 때 내가 따르는 과 관련된 하나는 이제 is 되는 거죠. 층이 다 있는 거예요, 층이. 명사면 밑에 형용사들이 온다. 명사면 밑에 형용사가 온다. 동사면 밑에 부사들이 온다. 그 층만 지어주면 자연스럽게, 물론 이게 뭐 거꾸로 해석한다, 영어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주어는 항상 동사랑만 1대1로 붙는 거거든요.
이게 엄마고 이게 아빠예요. 엄마, 아빠 한 명씩 있어야 되지. 엄마 한 명이 아빠 두 명 이상하잖아요. 엄마, 아빠 요 어법에서 바로 나와요. One is 동사의 어용을 발표하라. 뭐 단수냐 복수냐 이런 거. 이게 바로 직관으로 바로 보이거든요. 구조가. 물론 모든 문장을 이렇게 해주진 않습니다. 아이들 수준에서 어느 정도 어려울 만한 거 혹은 꼭 해야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해서 스스로 제가 이제 좀 나눠보는 거예요. 문장을 이렇게 뭔가 평면적으로 단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시각을 가져주면 그게 고등어법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중등어법은 좀 달라요. 중등은 문법이라고 부르죠. 중등은 뭐 사, 전치사, 부사, 명사, 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건 그냥 외우면 돼요. 많이 추우신가요? 올려볼게요. 그래서 좀 중등어법, 중등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꾸준히 그냥 보고 반복해주고 외우는 수준. 공부를 할 게 없죠, 사실은. 그런 수준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방향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중등 문법서에 있을 법한 것들, 뭐 분사구문이 나왔다. 그럼 분사구문 찾아봐. 찾아. 저희 교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분사구문이 뭐야? 한번 간단히 요약적으로 한번 읽어볼래?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요 문장에서 분사구문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 거야? 한번 봐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학습자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근데 그거를 굳이 지가 안 하니까 막말로 돈 내고 듣는 거예요. 돈 내고. 지가 해도 될 걸 돈 내고 듣는 거죠. 아 진짜 돈 내고 들어야 될 건 안 듣고 돈 안 내고 지가 해도 되는 걸 돈 내고 듣고 이러니까 학원비가 아깝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야 이런 거 이 문장 할 때 네가 요거 봐야 돼. 분사구문 너 알아? 그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아, 아는데요? 그럼 넘어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미리 한번 챙겨와봐. 이 정도.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독해 전략을 하려면 적어도. 물론 다 되진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 게 있죠. 아직 있을지도 않고 혼자 하려고 버겁기도 하고. 근데 애들이 서서히 따라와요. 이제 처음부터 막 시키면 힘들어 하는데 하나씩 시키면 또 하나씩 해와요. 자기들이 할 분량 정도만 잘 잡아주면. 그래서 저희들이 시중 교재도 쓰고 있고요. 그런 교재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 어시스트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의 이해가 되는데 요 순서 이해되시죠 지금? 네. 처음에 뭐를 공부해야 돼요? 단어의 뭘 알아야 된다? 개념. 자,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위계. 좀 더 뭐 문법적인 그런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그리고 문법과 어법은 꾸준하게 자기가 챙겨보는 정도다. 뭔가 이렇게 있으면 원전이 있으면 바이블 꺼내서 이거였구나. 한 번 더 되새겨주고 이거 연습 때 배웠었는데 지난번에 배웠어. 이게 그거.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지문에서 점검하는 거. 이 부분들이 이제 돼야 되겠죠. 내용의 이해와 문제 해결, 심화학습. 보통은 안 하죠. 그냥 선생님이 뭐 이런 내용이야 쭉 설명해주고 끝나는 거니까.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문장 한번 읽었잖아. 아까 문장 하나 볼까요? 죄송합니다. 요 문장 읽었잖아요. 이거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나? 쉬운데? 자, 바깥에서 그린다는 게 뭘까요? 바깥에서 그림 그린다. 풍경화죠, 풍경화. 풍경화의 원칙이죠, 풍경화의 원칙. 요렇게 풍경화의 원칙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런 느낌 아시겠죠? 그냥 이거 읽으라는 게 아니라 풍경화의 원칙을 얘기했어요. 요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 정도의 이해. 그러면 그 정도의 요약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요약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이제 이어붙여 보는 거예요. 글이니까. 문장 하나 된 건 아니니까. 그거로 관계를 파악해서 전체 글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보고 그걸 자기 말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장면이 가면 이렇게 시키거든요. 제가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자, 오류 그 다음에 실패가 있어요. 오류와 실패. 이게 typically는 몰라도 돼요. 전형적으로 corrupt, 망친다. 모든 인간이 디자인을 만든 제품이라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오류와 실패는 인간이 만든 제품을 망친다. 어렵지 않죠? 느낌 오시죠? 오류, 실패, 인간 제품 망친다. 이런 느낌. 두 번째, 실패가 나오네요. 실패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단이란 부품, 당신 자동차 엔진. 요까지만 제가 읽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하라 그래요. 처음에 오류, 실패, 인간이 만든 제품 망친다. 실패, 자동차 엔진 부품 하나. 무슨 말일까요? 네, 어렵죠? 제가 던져요, 이제. 똑같은 말인 것 같아, 다른 말인 것 같아. 실패가 나와서 당신으로 하여금 부르도록 한다, 견인 트러블. 자동차 엔진 부품 하나 실패하면 너 견인 트러블 불러야 돼. 이 말이에요. 이게 요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랑 무슨 관계냐고? 전혀 다른 얘기 하나요? 똑같은 얘기죠, 어머니. 똑같다. 관계는 두 개밖에 없어요, 관계는. 똑같다와 반대. 이거 반대 얘기야? 아니면 같은 얘기야? 반대 아니면 같은 거예요. 같은 게 아니면 반대고. 일단은 좀 그렇게 약간 거칠게라도. 그러면 어떻게 같아? 모든 인간이 만든 제품. 그 중에 뭐죠? 자동차도 자동차. 예를 든 거네, 예시. 야, 예시구나, 예시. 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예시를 들어서 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1이 주제가 돼요? 2가 주제가 돼요? 1이 주제죠. 2는 이제 뭐 해도 됩니까? 아, 자동차 엔진을 예시 들었네. 버리면 되죠.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못 버리면 문제가 꼬입니다. 독해할 때는 버려야 돼요. 버린다. 쓰는 사람. 이 글 쓴 사람은요. 살을 붙여놔요. 살을 붙여야 일을 시키지. 우리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살을 다 발라내고 뼈를 가져가야 되죠. 똑같은 과정인데 방향이 달라요. 쓰는 사람은 살을 붙여가는 거.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고 읽는 사람은 그 살을 발라서 뼈를 취하는 거죠. 방향이 반대라고요. 우리는 방향, 이 사람은 처음에 이것만 생각했을 거야. 거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내 글 있는 사람을 이해시키지? 이걸 갖다 붙였을 거고. 우리는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걸 버리는 거지. 이걸 버리고 이걸 취하는 거지. 세 번째 문장, 마찬가지로. 요런 데는 좀 기술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병렬, 열고, 똑같은 게 반복된다. 아, 컴퓨터 나오네, 컴퓨터. 아까는 뭐였죠? 자동차 엔진. 이제는 컴퓨터. 똑같이 뭡니까? 인간이 만든 제품의 예시들이죠. 예를 두 개 들었구나. 똑같네. 일만 가져가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품의 경우는 뭔가 오류 실패가 나면 망친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 부품 하나, 회선 하나, 이런 작은 부분이 뭔가 좀 고장이 났다? 전체 다 못 쓴다. 견인 틀어 불러야 되고 컴퓨터 갖다 버려야 되고. 자연은 다르다. 이게 끝난 거예요. 자연계는 다르다. 여기서 이제 생각을 멈추고 하는 거죠. 자, 얘들아, 해보자, 이제. 1에서의 주제를 이렇게 얘기해보자. 부분적 요소가 오류 혹은 소실이 됐어. 그럼 전체가 어떻게 되겠니? 전체가 받는 혹은 전체에 미치는 무엇이 인간의 경우는 이러하고 자연의 경우는 이러해. 이렇게 가이드를 줘요. 그럼 애들이 말해요. 뭐 여기에 뭐 영향 같은 말이 오겠네요. 피해 같은 거 말이 오겠네. 막 지금 하거든요. 그럼 인간은 그 피해 영향이 커, 작아? 커요. 자연은 안 말했지만 알아야 되죠. 이게 사고니까.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작다. 이래 되겠죠. 주제가 어딜까요? 인간이 만든 제품? 아니면 자연계? 자연계. 반대잖아요. 인간의 경우와 자연계 반대죠. 반대인 건 뒤에 거가 주제예요. 그러면 이 글은 인간의 경우를 우리가 쉽게 짐작이 되니까 그걸 설명해 던지고 근데 자연은 아니야. 자연은 반대야. 해서 자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예요.
그럼 자연은 말해보면 되죠. 부분적 요소의 오류 소실이 자연의 경우는 뭐하다? 굉장히 영향이 작다.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용기가 끝나는 거예요. 내용 이해가 되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어머니. 책 한 권 더 남았습니다. 책 한 권 더 남았습니다.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될까 혹시 아시겠는 분?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오면 아시겠는지. 그러나 그러한 자연적 소멸을 위해서 자연이 어쨌든 자연이 이런 오류와 실패에 대해서 엄청난 이런 걸 만들어냈어. 여기 아까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자연은 부분적 오류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니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말은 영향이 작다. 이런 의미와 통하면 다 되겠죠. 영향이 작다와 통하는 말이면 다 돼요. 누구시죠? 손 들고 말하셨으면. 아,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꼭 챙겨가십시오. insensitivity예요. 자, 커넥션 하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연결돼 있어요. 영향 받겠죠? 자, 이게 어려워요. intolerance. 저도 모르는 단어예요. intolerance. 모르는 단어입니다. 근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너 이 문제를 보고 야, intolerance 외웠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진짜 공부의 하수예요.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이게 in이 부정어거든요. 부정어. 그러면 tolerance를 알면 되잖아요. tolerance가 어디서 나온다고 하냐면 tolerate. tolerance는 많이 알아요. 우리가 내성이라 만들거든. 내성. 참는다는 거거든. 그럼 내성이 있어. 내성이 있으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저것에 대한 내가 내성이 생겨버렸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영향 안 받는다. 근데 인이 붙었으니까 반대말이 되죠. 그럼 뭐가 돼요? 영향을 받는다가 되니까 1이나 2는 똑같은 말이니까 탈락이에요. insensitivity도 똑같아요. sensitivity가 뭔데? 민감하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민감하면 영향 받죠. 영향 받는데 인이 붙어서 반대말이 됐어. 그럼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되죠. 정답은 3번인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어머니? 제가 무슨 대단한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요거는 사고로 푸는 거거든요. 제가 읽고 요약하고 관계 만들어서 핵심을 네가 간단히 네 말로 얘기해. 그 기준을 가지고 보기를 판단해봐. 인탈러런스를 외워야 되나요? 인센트 알고 있었어야 되나? 아니, 지식 아니고 판단해봐. 이게 몇 학년 거 같아요, 어머니?